일본 전기차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한국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시나요?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굴욕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 자동차가 일본 부품에 로열티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도 일본 부품을 찾지 않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일본은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니시무라 켄타입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J-파워의 기술개발 상무로 일하고 있죠. 도쿄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최전선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자신감과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상무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연구소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무슨 일입니까? 설마 또 실험 실패는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한국의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커피잔을 놓을 뻔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라고요? 우리가 10년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바로 그 꿈의 기술을? 그럴 리 없어. 검증된 정보입니까? 네. 이미 테슬라와 BMW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동시에 보도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국제 언론이 보도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전기차 게임체인저 등장, 분 충전으로 1000km 주행 가능.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배터리 기술 선도. 헤드라인만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기술 스펙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킬로와트 시당 450와트/아워. 우리가 개발 중인 시제품의 3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준이었죠. 충전 시간 10분이라고요? 우리는 아직 1시간도 달성 못했는데 가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80. 우리 예상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저희도 믿기 어렵지만 실제 주행 테스트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봤어요. 전기차가 정말로 10분 만에 완충되고 실제로 1000km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조작이라고 의심하고 싶었지만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직접 검증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한국 회사는 뭐하는 회사죠? 5년 전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직원은 200명 정도고요. 200명이라고요? 우리 연구소 인원만 2000명이 넘는데 그 10분의 1 규모의 회사가 우리를 앞질렀다는 겁니까? 회의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미 다른 임원들도 소식을 들었는지 분위기가 침통했죠. 니시무라 상무, 이게 사실입니까? 사카모토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확인 중이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이에요. 우리가 10년간 수천억 엔을 쏟아부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신생기업이 해냈다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 담당 상무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토요타, 닛산, 혼다, 우리 주요 고객사들이 모두 그 한국 회사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마저 우리를 버리고 한국을 찾는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고체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어요.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저녁, 연구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10년간의 연구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죠. 우리가 뭘 놓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니시무라 상무님이시죠? 저는 김아린 대표입니다. 김아린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3년 전 국제 배터리 학회에서 만났던 젊은 연구원이었죠. 그때는 삼성 SDI 소속이었는데 이제 한국 회사의 대표가 됐다니.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희가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시장이라고요? 네. 이미 몇몇 일본 자동차 회사와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에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우리 고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서고 있었던 거군요. 왜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까? 예의상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3년 전 학회에서
제 제안을 거절하셨잖아요. 그때 일이 아직도 아쉬워서요. 기억이 났어요. 그녀가 공동 연구를 제안했었는데 제가 코웃음 치며 거절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때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음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됐어요. 저희는 연간 100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00기가와트시라니? 그건 전기차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어요. 이미 테슬라와 연간 50기가와트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BMW와 20기가와트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생산량의 70%가 판매된 거였으니까요. 일본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도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비상사태였어요. 주가는 하루 만에 20% 폭락했고 언론은 제이파워의 위기를 대서특필했죠. 상무님, 토요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내년부터 배터리 구매량을 50% 줄이겠답니다. 50%나요? 네. 나머지는 한국에서 조달할 예정이래요. 토요타는 우리의 최대 고객이었어요.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회사였죠. 연이어 닛산과 혼다에서도 비슷한 통보가 왔어요. 모두가 한국 배터리를 원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기술팀장이 분석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한국 회사의 특허를 분석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고체 전해질 제조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접근했더군요. 우리가 10년간 고민한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려고만 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였죠. 이런 접근은 어떻게 생각해낸 거지? 아마도 고정관념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처럼 기존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한 결과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우리가 경험과 전통을 자랑하는 동안 그들은 혁신을 만들어낸 거였군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상무님, 중국 비아디도 그 한국 회사와 계약했대요. 중국마저 한국을 선택했다니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배터리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터리 셀 1000개당 로열티가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전기차 한 대에 배터리 셀이 보통 1000개 들어가니 대당 500만 원을 한국에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이대로면 일본 전기차 산업은 누군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면 정말 끝이라는 걸.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과거를 돌이켜봤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요? 3년 전 도쿄에서 열린 국제 배터리 컨퍼런스가 떠올랐어요. 제가 기조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젊은 동양 여성이 다가왔죠. 니시무라 상무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명찰을 보니 기말인 삼성 SDI 선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운명의 갈림길이었죠. 뭔 일이죠? 전고체 배터리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우리와 공동 연구를 하자고? 우리가 왜 당신들과 연구를 해야 하죠? 저희가 새로운 전해질 소재를 개발했는데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이온 전도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잘랐어요. 한국은 아직 기초 연구 수준도 제대로 안 되지 않나요? 먼저 기본기를 익히고 오세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켰어요. 그래도 자료라도 한번 봐주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서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이 무슨 배터리 기술을 안다고. 1년 후 또 다른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엔 작은 한국 스타트업에서 이메일이 왔죠. 제이파워와 기술 교류를 희망합니다.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담당자에게 지시했어요. 정중히 거절해. 스타트업 따위와 뭘 하겠다고. 하지만 상무님, 그들의 기술 자료를 보니 꽤 흥미로운데요. 그런 건 대학 실험실 수준이야.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어.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날려버렸죠. 가장 후회되는 건 2년 전 일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젊은 연구원 다나카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죠. 상무님, 기존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10년간 연구한 걸 버리라고? 하지만 이대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은 이미 다른 방식을, 한국이나 중국이 뭘 안다고. 우리가 이 분야 최고야. 제 고함에 다나카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사표를 냈죠. 어디로 가는 거야?
한국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한국? 후회할 거야. 아니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다나카가 간 곳이 그 한국 회사였을 거예요. 우리가 무시했던 바로 그 회사에 우리 인재가 간 거죠. 연구소 자료실에서 옛 문서들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7년 전 한국 연구진이 보낸 논문이었죠. 전고체 배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당시 검토 의결란에 제 글씨가 있었어요. 비현실적 접근, 검토 가치 없음.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그 논문에는 한국 회사가 사용한 핵심 아이디어가 이미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 아이디어가 세계를 바꾼 거였죠.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빈 연구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일본 기술이 최고라는 자만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떨어뜨린 거였어요.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상무님, 한국 언론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요. 주제가 뭔가요? 일본은 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실패했나? 라고 합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우리는 실패 사례로 연구되는 대상이 된 거군요. 결국 자존심을 접고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한국 회사와 어떻게든 협력 방안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일본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됐으니까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십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아, 요즘 제일 핫한 그 회사. 일본 분이세요? 네. 요즘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들 그 회사 때문에. 기사님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만 한국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본사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10층짜리 건물 하나였죠. 하지만 주차장에 늘어선 외제차들이 이 회사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기실이 각국 기업 관계자들로 가득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김아린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이파워의 니시무라입니다. 아,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용건이라.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미 일정이 다 찼거든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풀이에요. 다음 주까지는.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의 상무가 예약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니 이런 굴욕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혹시 취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독일 폭스바겐 부사장, 미국 GM 전무, 중국 지리자동차 회장. 다들 저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독일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제이파워시군요. 저는 폭스바겐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나요? 오전 9시부터요. 지금 3시니까 6시간째네요. 6시간이라니? 그것도 예약을 하고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기다릴 가치가 있으니까요. 한국산 배터리 없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뼈아팠어요. 우리도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5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기회가 왔어요. 한 업체가 미팅을 취소했다는 거였죠. 15분만 가능합니다. 15분.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5시간 기다려서 얻은 시간이 고작 15분이라니? 회의실로 들어가니 김아린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3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오랜만입니다. 니시무라 상무님. 네. 축하합니다. 대단한 성과를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어요.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협력이요? 기술 제휴든, 합작 투자든, 어떤 형태로든.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조롱하는 게 아니라 씁쓸한 미소였죠. 3년 전에 제가 제안했을 때는 거절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 와서 협력하자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산 부품 없이는 저희도 끝이에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이 한계라서요. 그럼 언제쯤? 글쎄요. 최소 2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2년. 그때까지 회사가 살아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시간이 다 됐네요. 그녀가 일어섰어요. 정말로 15분이 끝난 거였죠. 다음에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예약을 하고 오세요. 3개월 후쯤 가능할 거예요. 3개월 후.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건물을 나오면서 깊은 굴욕감을 느꼈어요. 한때 우리를 찾아와 고개 숙이던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니? 한국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니시무라 상무님, 박태성입니다. CTO로 일하고 있죠. 박태성, MIT 출신의 천재 과학자라고 들었어요. 특별히 상무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입니까? 김 대표님이 특별히 허락하셨어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위해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한다고. 일주일 후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핵심 연구진 5명과 함께였죠. 연구소는 본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안에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핵심 기술부터 보여드릴게요. 박태성 CTO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첫 번째 연구실에 들어가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이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입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어요. 로봇들이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죠. 핵심은 이 공정입니다. 고체 전해질을 증착하는 과정인데 그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을 그들은 현실로 만들어낸 거였죠. 창원에서 작업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수석연구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기존 방식은 고온이 필요했지만 저희는 완전히 다른 화학적 접근을 했죠. 다음 연구실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오븐 충전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5분이요? 지금도 10분인데, 네,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2년 안에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10년 걸려도 못한 걸 그들은 계속 뛰어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000번 실패하면 1001번 도전했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어요. 국적 불문하고요. 실제로 연구원들을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인은 물론이고 미국인,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일본인도 있었어요. 다나카? 우리 회사에서 이직했던 그 연구원이었어요.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 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기서는 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배터리 테스트장이었어요. 극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망치로 내리쳤어요. 찌그러졌지만 폭발하지 않았죠. 못으로 뚫어도 불에 넣어도 안전했어요. 100% 안전합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죠. 우리 연구원들은 말을 잃었어요. 이론으로만 알던 걸 눈앞에서 보니 충격이 컸던 거죠. 견학이 끝나고 박태성 CTO가 말했어요. 어떠셨나요? 압도당했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가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이죠.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돌아오는 길, 우리 팀은 모두 침묵했어요. 각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상무님,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막내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겸손하게. 한국 회사 방문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미 시장은 한국이 장악했고 우리가 따라잡기엔 격차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무님, 회사 서버에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해킹이라고? 누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국 IP에서 시도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놀랍게도 한국 회사의 보안팀장이었죠. 니시무라 상무님, 긴급히 알려드릴 게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근 중국 해커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노리고 있는데 제이파워도 타깃 리스트에 있더군요. 그들이 우리를 걱정해준다고? 경쟁 관계인데도? 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김 대표님 지시예요. 기술은 정당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훔친 기술로는 진정한 발전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참고로 어제 저희 시스템에도 침투 시도가 있었는데 막는 과정에서
제이파워 서버도 공격받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보안 패치를 공유해드릴게요. 이걸 설치하시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경쟁사가 우리의 보안을 도와준다니? 일본 기업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며칠 후 왕이라는 중국 CATL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니시무라 상무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제이파워와 CATL이 손잡으면 어떨까요? 한국을 견제할 수 있을 거예요. 뻔한 속셈이 보였어요. 우리 기술을 빼가려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 공유죠. 제이파워의 노하우와 저희 자금력이 만나면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의 파트너 아닙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과거의 저라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손잡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국 회사를 보며 배웠어요. 정직한 길이 결국 옳은 길이라는 걸. 다음날 김아린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셨네요. CATL 쪽에서 접근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들이 저희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했거든요. 물론 거절했지만 그녀의 다음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술 경쟁은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발전하죠. 며칠 후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정부가 CATL의 해킹 시도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는 거였죠. CATL 수출 6개월 금지. 글로벌 시장에서 6개월 정지는 치명적이었어요. 부정한 방법의 대가를 치른 거였죠. 그 사이 한국 회사는 또 다른 혁신을 발표했어요. 고체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버려지는 배터리에서 99%의 소재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들의 철학이 놀라웠어요.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 회사가 성공한 건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직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전 직원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도 새롭게 시작합시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모두가 새로운 도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중국과의 협력을 거절한 후 우리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압박은 심해졌죠.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 회사와의 협력이 절실했어요. 3개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정식 미팅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죠. 오늘은 진지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아린 대표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들어보죠.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제이파워의 생산 인프라와 한국 회사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잠깐만요. 그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췄어요. 주도권은 누가 갖죠?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한국 회사가 기술 주도권을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대기업이 한국 스타트업에게 주도권을 넘긴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일본 본사에서 동의했나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본사 승인 없이 제가 먼저 제안한 거였으니까요. 박태성 CTO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 철학도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아린 대표가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도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했거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죠. 첫째,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본 공장에 파견되어 생산 공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한국인이 우리 공장을 관리한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둘째, 모든 특허는 공동 소유하되 라이선스 수익의 70%는 한국 회사가 갖습니다. 70%는 너무 높았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였어요. 셋째,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일본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선 전면적 협력을 원하는 거였죠. 시간을 좀 주세요. 본사와 논의해야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또 일주일.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임원진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세웠죠. 공항에서 회사로 직행했어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죠.
한국 주도 개발이라고요? 니시무라 상무, 정신이 나갔습니까? 예상대로 반발이 거셌어요. 이건 굴복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존심으로 회사가 살아남습니까? 격한 논쟁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대로면 1년 안에 부도입니다. 재무 자료를 보여줬어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한국 회사와 협력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인프라가 만나면 3시간의 경론 끝에 겨우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단, 실패하면 상무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 회사의 최종 결정이었어요. 일주일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죠. 한국 회사와의 협력 조건을 공식 발표하자 제이파워 내부는 폭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직원이 우리를 관리한다고요? 노조 대표가 찾아와 항의했어요.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겁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역사상 최악의 굴욕적 계약이다. 니시무라는 매국노다. 사내 게시판은 저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어요. 더 큰 문제는 주주들이었어요. 대주주 회의가 긴급 소집됐죠. 니시무라 상무, 설명해 보시오. 최대 주주인 미쓰이 그룹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한국 스타트업의 머리를 숙인 게 최선입니까?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곳과 협력하는 게. 그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을 짓밟았소.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일부 주주들은 저를 해임하자고 주장했죠. 그때 사카모토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 모두 진정하시오. 회장은 평소보다 더 노쇠해 보였어요. 니시무라 상무의 결정이 탐탁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이대로 망하는 게 낫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상무의 결정을 지지하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오. 결국 주주들도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6개월 안에 성과가 없으면 니시무라 상무는 사퇴한다. 알겠습니다. 6개월.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불려갔어요. 니시무라, 자네 정말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나? 네, 회장님.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뭘 받기에 그렇게 확신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봤죠. 무슨 뜻인가? 한국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우리도 한때는 그랬지. 서양 기술을 배우러 다녔고, 네,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인 것 같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엔지니어 10명이 도착했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죠. 환영합니다. 인사를 하려는데 직원들이 차갑게 쳐다봤어요. 침략자를 보는 눈빛이었죠. 팀을 이끄는 최석준 부장이 말했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일본 기업과 일하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의 이해심 있는 태도가 고마웠어요.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한국 팀이 시설을 둘러보며 평가하기 시작했죠. 장비는 훌륭하네요. 다만 공정 설계가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네. 불필요한 검증 단계가 너무 많아요. 간소화하면 효율이 30%는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비효율적이라고 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들어볼 가치는 있었어요.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먼저 데이터부터 분석해보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한국 팀이 온 지 일주일. 그들이 제시한 개선안을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로 불량률을 유지하면서 생산 속도를 30% 높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생산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최석준 부장이 설명했어요. 일본의 품질 관리는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너무 보수적이에요.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검사가 많았죠. 처음으로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적대감이 호기심으로 변하고 있었죠. 2주 후, 첫 번째 개선 라인이 가동됐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테스트가 시작됐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말로 생산 시간이 30% 단축됐고,
불량률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믿을 수 없군. 가장 반대했던 생산부장이 감탄했어요. 이게 가능했다니? 최석준 부장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일본의 우수한 장비와 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을 뿐이죠.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죠. 이 공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디어가 있는데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 거예요. 한 달 후,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김아린 대표가 화상회의로 말했어요. 일본의 제조 역량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최고의 제품이 나올 거예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제품 생산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의 기술 지도와 일본의 정밀 제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수율 90% 달성, 환호성이 터졌어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던 수치였거든요. 정말 해냈구나.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임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니시무라 상무, 자네가 옳았어. 3개월 후, 첫 제품이 출시됐어요. J-넥스트 배터리라는 이름이었죠.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제조업의 부활, 한일 협력의 쾌거, 주문이 쏟아졌어요. 6개월치 생산량이 일주일 만에 완판됐죠. 믿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주주회의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니시무라 상무의 해안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 해안이 아니라 한국 파트너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걸. 최석준 부장과 함께 축하 술자리를 가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이구나 싶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정말 시작이었어요. 더 큰 도전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품 출시 성공 후 한일 합동 워크숍이 열렸어요. 처음으로 양국 엔지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죠. 오늘은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최석준 부장이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6개월간 함께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면 좋겠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우리 막내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죠. 저는 한국 팀의 속도에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하고 실행하나요?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어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는 게 저희 방식이에요. 완벽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실수가 생기면 실수도 자산이에요. 다음엔 안 하면 되니까요. 일본 팀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해 도전을 못했는데 말이죠. 한국 팀도 질문했어요. 일본 팀은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일하나요? 저희는 가끔 놓치는 게 있는데 우리 품질 관리 담당자가 자부심을 갖고 답했어요. 모든 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요. 그리고 팀원 모두가 교차 검증하죠. 우와. 그래서 불량률이 그렇게 낮았구나.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니 대화가 술술 풀렸어요. 점심시간 함께 식사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처음엔 일본 팀이 무서웠어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가 고백했어요. 무서웠다고요? 네. 너무 완벽주의자들 같아서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우리 팀이 웃었어요. 저희도 한국 팀이 무서웠어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주눅 들었죠. 서로 오해했네요.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미래 계획을 논의했어요. 차세대 배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박태성 CTO가 화상으로 참여해 물었어요.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한국 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일본 팀은 현실적인 검토를 더했죠. 리튬 메탈은 어때요? 에너지 밀도를 2배로. 안정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새로운 코팅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팀의 시너지가 놀라웠어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갔죠. 워크숍이 끝날 무렵 뜻밖의 제안이 나왔어요. 교환 근무는 어떨까요? 최석준 부장의 아이디어였어요. 일본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일본에서 6개월씩 일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양쪽 모두 환영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였으니까요. 저녁 회식 자리. 이제는 완전히 한 팀이 된 분위기였어요. 칸파이. 건배. 술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약속했죠. 한국 엔지니어 하나가 말했어요. 이제 라이벌이 아니라 진짜 동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함께 세계 최고가 됩시다.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술 이야기부터 가족 이야기까지 국경을 넘어 진정한 우정이 싹트고 있었죠.
니시무라 상무님,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로 저도 많이 변했더군요.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최석준 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니에요. 일본의 대기업이 우리를 인정하고 함께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알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들도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고 있었던 거죠. 교환 근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3개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무님, 이번 달 생산성이 50% 올랐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죠. 불량률 0.01% 달성했습니다.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요. 한국의 혁신성과 일본의 정밀함이 완벽하게 융합된 결과였어요. 한국에 파견 갔던 우리 엔지니어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뭘 배우고 왔나요? 도전하는 법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도요. 반대로 일본에 온 한국 엔지니어도 많은 걸 얻어갔어요. 일본의 디테일은 정말 놀라워요. 0.1mm 오차도 용납 안 하더라고요. 양쪽이 서로의 강점을 흡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시험대가 찾아왔어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대규모 입찰이었죠. 폭스바겐이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사를 선정한대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연간 200기가와트시, 금액으로는 150억 달러였죠. 중국 CATL도 입찰한대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텐데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김아린 대표는 자신 있었죠. 가격이 전부가 아니에요. 품질과 신뢰성으로 승부하죠. 한일 합동 TF팀이 꾸려졌어요. 두 나라의 최정예 멤버들이 모였죠. 우리의 강점은 뭘까요? 브레인스토밍이 시작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10년 품질 보증, 탄소 중립 생산 공정,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한국 팀의 창의성과 일본 팀의 실현 가능성 검토가 조화를 이뤘죠.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함께 했어요. 기술 설명은 박태성 CTO가, 품질 관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어요. 드디어 D-Day,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어요. J-NEXT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박태성 CTO가 시작했어요. 한국의 혁신 기술과 일본의 장인, 정신이 만든 예술품입니다. 기술 스펙을 설명하는 그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이어서 제가 품질 관리를 설명했죠. 저희는 불량률 제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성했죠. 데이터를 보여주자 폭스바겐 임원들이 놀랐어요. 정말 이런 수치가 가능합니까? 네. 저희 공장에 오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예리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중국보다 가격이 20% 높은데? 김아린 대표가 답했어요. 10년 사용 기간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저렴합니다. 교체 비용이 없으니까요. 생산 능력은 충분한가요? 한일 양국 공장을 풀가동하면 여유 있습니다. 2시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죠. 긴장된 일주일을 보냈어요. 중국의 저가 공세가 워낙 강력해서 불안했죠. 드디어 결과 발표일. 축하합니다. 폭스바겐은 J-NEXT를 선택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서울과 도쿄 사무실이 동시에 축제 분위기가 됐죠.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화상으로 연결된 양국 직원들이 함께 기뻐했어요. 폭스바겐 담당자가 선정 이유를 설명했어요. 기술력도 뛰어났지만 한국과 일본의 협력 모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팀워크라면 신뢰할 수 있죠. 정말 의미 있는 평가였어요. 우리의 협력 자체가 경쟁력이 된 거였으니까요. 폭스바겐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이 들썩였어요. 한일 배터리 동맹, 중국 아성 무너뜨리다, J-NEXT, 게임 체인저로 등극.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J-파워 주가는 일주일 만에 40% 상승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기술 협력이 새로운 경쟁력이다. 적과의 동침이 아닌 상생의 모델. 다른 기업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도요타 LG 배터리 협력 추진, 혼다, 삼성 SDI 공동 개발 합의, 한일 기업 간 협력이 트렌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두였죠. 이미 6개월 앞서 있었으니까요. 시장 조사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J-NEXT 22%, 2위 중국 CATL 18%. 드디어 중국을 제쳤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수익성이었어요. 영업이익률 25% 달성. CFO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한 결과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싸구려가 아닌 최고를 만들었고 시장은 그 가치를 인정했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CNN, BBC, NHK, KBS 전 세계가 우리 이야기에 주목했죠. 성공 비결이 뭡니까? 기자들의 공통된 질문이었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김아린 대표와 함께 한 공동 인터뷰에서 제가 한 대답이에요. 과거의 적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김 대표가 덧붙였어요.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감동적이다. 진정한 상생의 모델. 아시아의 미래를 보여준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좋았어요. 국가 간 대립보다 협력을 원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이넥스트 사례를 교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우리 이야기가 미래 경영자들에게 교훈이 된다니. 사내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동료들이랑 일하는 게 재밌어요. 서로 배우니까 실력이 늘어요. 이제 누구도 한국 팀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일하고 싶어 했죠. 주말에는 한일 직원들이 함께 등산도 가고 술도 마셨어요. 진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젊은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상무님, 처음엔 반대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두려웠으니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역사를.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이엔 자동차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다이엔 자동차는 일본의 중견 전기차 회사였어요. 우리 경쟁사인 도쿄 배터리의 최대 고객이었죠. 도쿄 배터리도 연쇄 부도 위기래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일본 배터리 업계?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우리도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어요. 경쟁사지만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쳤소. 왜 우리가 경쟁사를? 대부분 반대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때 김아린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니시무라 상무님, 긴급 제안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도쿄 배터리를 구해야 합니다. 예상외의 제안에 놀랐어요. 왜 우리가 경쟁사를? 일본 배터리 산업이 무너지면 제이넥스트도 위험해요.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도 못 살아요. 그녀의 다음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20년 전을 기억하세요.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며 위기를 가중시켰던 때였죠. 우리는 다르게 하고 싶어요.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이웃이죠. 순간 부끄러웠어요. 과거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긴급 자금 지원과 기술 제공을 하죠? 제이넥스트 이름으로 우리 이사회가 동의할지 상무님이 설득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을 거였죠. 이사회를 다시 소집했어요. 도쿄 배터리를 지원하자고요? 정신 나갔소? 예상대로 반발이 거셌어요. 들어보세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일본 배터리 업계가 무너지면 부품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우리도 타격을 받아요. 하지만 경쟁사를, 한국이 20년 전 우리에게 당한 일을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카모토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용서하고 돕겠다는 건가? 네. 과거는 과거고 미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뿐이 아니었군. 결국 지원이 결정됐어요. 다음날 기자회견. 한일 공동구제 기금 조성 발표였죠. 제이넥스트는 일본 배터리 산업 전체를 지원합니다. 김아린 대표가 발표했어요. 경쟁사도 동료입니다. 함께 살아야 산업이 발전합니다. 언론은 충격에 빠졌어요. 믿을 수 없는 결정? 경쟁사를 돕는 아름다운 동행. 특히 일본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용서. 이것이 미래의 기업 정신. 도쿄 배터리 직원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경쟁사인데도 도와주시다니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경쟁사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김아린 대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함께 성장합시다. 구제 기금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6개월 후 도쿄 배터리가 기사회생했어요.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제이넥스트 창립 1주년 기념식이었죠.
무대에는 한일 양국 대표들이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도쿄 배터리 사장도 함께했죠. 김아린 대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 우리는 경쟁자였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서로를 이기려고만 했고 상대의 실패를 바랐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치는 듯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일본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한국 기업을 믿고 손잡아 주셨어요. 이번엔 제 차례였어요. 마이크 앞에 선이 할 말이 너무 많았죠.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을 무시했고 우리가 최고라고 자만했죠.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일본 대기업 임원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도 뛰어났지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쟁자를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더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죠. 도쿄 배터리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를 살려주신 제이넥스트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한국이 보여준 넓은 마음.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품격입니다.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일본 사장이 무릎을 꿇다니 김아린 대표가 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동료예요. 하지만 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웃이니까요. 그 순간 회장 안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언론인들도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질의응답 시간. 한 기자가 물었어요. 과거 일본이 한국에 했던 일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지 않았나요? 김아린 대표가 답했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낫지 않아요. 용서와 화해만이 미래를 만들죠. 그녀의 다음 말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어요. 한일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이제 정말 한 가족 같아요. 누군가 말했어요. 국경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동료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국적을 넘어 진정한 동료가 됐어요. 그날 밤 많은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눈물의 화해, 한일 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경쟁을 넘어 상생으로. 이것이 아시아의 미래다. 우리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과거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제이넥스트의 부회장이 되었어요. 김아린 회장과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죠. 우리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요.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점유율 45%, 부동의 1위가 됐죠. 하지만 숫자보다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출근길 인사가 자연스럽게 두 언어로 이뤄져요. 이제는 구분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하나가 됐죠. 더 놀라운 건 기술 발전이었어요. 5분 충전에 2000km 주행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을 현실로 만들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한국의 도전 정신과 일본의 완벽주의가 만났기 때문이죠. 정말 그랬어요. 서로의 장점이 시너지를 만들어낸 결과였죠. 회사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평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았죠. 팀장님, 이 아이디어 어떠세요? 오, 좋네요.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직급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화. 하지만 일본식 꼼꼼함도 잃지 않았어요. 최근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어요. 우주용 배터리 개발이었죠. 화성 탐사선에 우리 배터리가 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됐어요. 제이넥스트 아카데미를 통해 양국 인재를 키우고 있죠. 미래 세대는 처음부터 함께 배워야 해요. 맞아요. 우리가 겪은 갈등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다나카였죠. 3년 전 우리 회사를 떠났던 그 연구원이에요. 상무님. 아니, 부회장님. 돌아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그가 돌아온 이유를 물었어요. 여기가 진짜 미래가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이 있는 곳.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게 됐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됐죠. 김치는 이제 제가 직접 담가 먹을 정도예요. 아내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변했어요. 과거의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죠. 최근 하버드에서 특강을 했어요. 주제는 상생의 리더십이었죠. 진정한 리더는 경쟁자도 파트너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적에서 시작해 가족이 된 여정을. 강연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는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큰 박수를 받았어요. 우리 이야기가 미래 리더들에게 영감을 준 거죠. 지금도 가끔 3년 전을 돌아봐요. 정말 먼 길을 왔다는 생각이 들죠. 창밖을 보면 하늘 국기가 나란히 펄럭여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상징이 된 두 깃발. 함께여서 가능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일본 배터리 업계 최고 전문가가 겪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때는 서로를 무시하고 경쟁만 했던 한국과 일본.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맞잡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특히 위기의 순간, 한국이 보여준 용서와 상생의 정신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품격 아닐까요? 경쟁이 아닌 협력이 만드는 더 나은 미래.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두 나라의 이야기,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